민주당에 카드가 떴는데 대박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왜 김병기의 해명이 문제인지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 방식으로 제3자 추천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헌법재판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등 극우 야당이 요구해온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로 풀이됩니다. 네, 헌재면 뭐 개장수당 안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 진보 우위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 그래도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쇼츠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법관 대표회의하고 판사회의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겁니다. 판사회의가 전체 판사가 있는 거고 법관 대표 일종의 대의원들이 하는 거고 간부들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자기들끼리 추천해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법관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법관 대표회의가 얼마나 기득권 지키기에 매진하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법관 대표회의를 여기다가 굳이 끼워가지고 추천을 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사실상 중요한 게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2심 아니겠어요? 예. 기존에 제가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변호사들이 그래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그래도 믿을만하고 제일 수준이 높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서울고등법원이 법원 기득권 수호에 아주 처음이자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굉장히 극보수적인 판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을 믿고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냥 연기시킨 채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조금만 내란 이 진압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다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할 때도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을 했는데 법안을 만들다가 계속 이렇게 수정안이 나오는 과정도 도대체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희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 바꿔가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재판 진행하고 있는 지금 1심 재판의 과정을 보면 이 재판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지리하게 이상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피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전담 재판부를 내내 또 그 판사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시비를 붙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자기들의 법 기술을 가지고 농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판사들한테 너무 많은 여지를 줬다. 그래서 좀 불만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믿고 여당이 집권 여당이 국민을 믿고 역사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소명의식에서 출발을 했어야 될 일인데 가다 보니까 이래 불안하고 저래 불안하고 저기서 망가지면 어떻게 되고 늦어지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은 당연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옅어지거나 하면서 법원에다가 오히려 키를 던져주고 시간만 지연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밀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 재판부가 구성되고 나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고 또 헌재도 내내 다 판사 출신들이니까 끼리끼리 또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또 참호전 펼치고 이러면은 윤석열이만 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내부에서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법원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근데 국민적 여론이나 관심이 있는 사안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구성한 재판부가 자기들이 구성이 됐는데 자기들이 구성한 그 법이 위헌이다라고 제청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하라 그러니까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면 시간 끌면서 구속기간을 넘겨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준다? 그거는 사법부가 망하는 길인데 그 정도로 용기를 낼 만한 판사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과감했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거저거에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를 국민들이 검찰하고 법원을 좀
다르게 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면 사법 독립의 훼손이다라는 그 프레임이 먹힐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 그거를 한 것 같은데 사법부 독립을 조희대가 지키려고 했나요? 계엄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조금 굉장히 질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저것들이 무슨 짓을 했냐 이럴 때 지들은 다 말 맞춰가지고 뭐 신세한탄했었다느니 뭐라고 다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대법원은 더 어찌 보면은 이게 타이트하게 자기들끼리 이너서클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러면 조희대가 그때 와가지고서 우리가 법원이 살기 위해서 빨리 협조합시다라고 말했다라고 할 사람이 거기 누가 있을까?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특검이 그걸 좀 확인을 하고선 기사를 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짚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맞습니다. 썼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조희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희대 씨하고 같이 근무해본 판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무지하게 소심하고 이 시야가 좁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자기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해명을 보면 총 4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팩트는 인정하는 척합니다. 숙박료 정가와 시장가가 다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수치니까 인정해요. 안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요. 둘째, 말을 살짝 비틉니다. 숙박권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이 되니까 그냥 가서 이용을 했다. 어감이 확 다르죠. 받았다는 수동적이고 대가성이 느껴지지만 이용했다는 건 능동적이고 마치 정당한 소비자인 척 하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기술입니다. 셋째,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편리한 도피처인지 아십니까? 불법이다. 잘못했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 이건 그냥 도덕적인 매너 문제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아, 내가 좀 세련되지 못했네. 에티켓이 부족했네.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합당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언어고 상식의 문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사과문이나 해명서를 볼 때 무엇이 적혀 있는가 보다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팩트는 인정하되 죄는 인정하지 않고 행위는 시인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기만일 뿐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 이렇게 내부를 비판하는 것도 처음인데 이유는 지금 당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원내 지도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